버튼에 필요한 이미지는 3 곱하기 3 네모 이미지 하나인데 왜 온갖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 덩어리를 불러왔을까? 이유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이미지 덩어리에서 어떻게 저 상자 이미지만 보여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뭐지? 저번엔 분명히 이미지 덩어리를 사용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뀌었다.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했나? 이미지 덩어리 대신 SVG라는 걸로 대체되어 있다. 이건 또 뭘까? 패스라는 요소에 D라는 어트리뷰트에 암호처럼 보이는 문자와 숫자가 섞여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MDN이 필요하다. 다 읽기에는 양도 많고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VG를 사용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랑 구글이 이 상자를 그리는데 필요한 패스라는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만 살펴보자. SVG는 그림을 HTML로 그리기 위한 규칙이었다. 그냥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생각하는 대로 연필로 종이에 그으면 되지만 컴퓨터는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디까지 무슨 색으로 그려야 할지 일일이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은 SVG에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규칙이었다. 이건 뭐 별거 아니었다. 앞으로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적은 규칙이다. 왼쪽 상단이 시작점으로 0,0으로 표현한다. X축으로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이면 10으로 표현하고 왼쪽으로 10만큼 이동이면 -10으로 표현한다. Y축도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SVG에 특별한 애트리뷰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길이 다니는 픽셀이다. 그 다음으로 SVG의 내용을 채울 요소들이다. 선, 사각형, 다각형, 원, 타원을 기본으로 가장 유연한 방식인 패스라는 요소가 있다. 구글은 패스를 사용했으니까 이 요소를 자세히 보도록 하자. 패스는 사각형, 원같이 정해진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가장 자유분방한 요소이다. 어떤 행동을 할지와 그 행동을 얼마만큼 할지를 상세하게 패스의 D라는 어트리뷰트에 적어주면 크롬이 알아서 이걸 읽어서 그려준다. 그러면 구글이 사용한 패스를 하나씩 해부해보면서 MDN 문서를 사전처럼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이해해보자. 맨 앞 영문자 하나와 필요한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맨드를 이루니까 커맨드 단위로 끊어서 하나씩 해보면 그나마 쉽겠지? M을 찾아보니까 옮긴다 하는 의미이고 뒤에 오는 숫자 2개가 어디로 갈지 정확한 위치를 나타낸다고 한다. 대문자는 절대 좌표를 사용함을 나타내고 소문자는 상대 좌표를 나타낸다. M은 위치만 옮길 뿐 그리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M, 10, 10은 0,0을 기준으로 10,10의 위치로 간다는 의미이고 소문자 M, 10, 10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플러스 10만큼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대문자니까 6,8의 위치로 이동하면 된다. 이번에는 소문자 C라는 커맨드이다. C는 곡선을 그리는데 베이지어라는 방정식으로 그린다고 한다. 기본 원리는 컨트롤 포인트라는 걸 기준으로 변수 t가 0에서 1까지 변화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값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든다. 첫 번째,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는 각각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이다. 패스에서 사용하는 커브는 쿼드라틱과 큐빅이다. 컨트롤 포인트가 각각 3개와 4개인 베이지어 곡선이다. C라는 커맨드에서 필요한 숫자들도 보니까 시작점을 생략하는 것 빼고는 위키피디아에서 본 컨트롤 포인트만큼 필요하다고 적혀있네. 소문자니까 상대 좌표를 사용한다는 걸 유의하도록 하자.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현재 위치인 6,8이고 나머지 컨트롤 포인트는 1.1,0, 2,-0.9, 2,-2 이렇게 3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연결해주고 8,7.1과 8,6인 세 번째, 네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연결해준 다음에 첫 번째와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를 시작, 끝점으로 잡아주고 대충 곡선 형태로 그려주면 원의 오른쪽 아래가 그려진다. S는 C랑 같은 큐빅 커브인데 바로 직전에 나온 커브 커맨드에서 사용한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주면 원의 오른쪽 상단 부분이 그려진다. 이것도 방금 한 방식으로 똑같이 그려주면 원의 왼쪽 상단이 나오고 이거는 원의 왼쪽 하단이 그려진다. 우와, 이렇게 4개의 곡선 커맨드를 모두 합쳐보니까 원 하나가 만들어졌네. 나머지 코드들도 읽어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원을 8개씩 그려주고 있었다. 패스라는 게 대충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일일이 만들었을 것 같진 않다. 서클이라는 요소를 이용했다면 훨씬 쉽게 만들었을 것 같다.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SVG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구글의 SVG와 패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결과를 확인해보자. 와, 홈페이지가 좀 더 예뻐지고 있네. 이게 바로 코딩의 맛인가? 하하. 예전과는 다르게 왼쪽 버튼 2개와 위아래 정렬 상태가 어긋나긴 했지만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 다음 버튼을 완성해보자. 이번엔 SVG보다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것 같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보자. 예상대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스셋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신기하게 생겼다. 이건 뭘까? Responsive 이미지? Responsive가 무슨 뜻일까? 바로 여기 적혀있네. 웹페이지의 가로 너비, 실제 기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의미가 바로 Responsive가 의미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Responsive 이미지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다. 달미가 사무실에 도착해서 회사 컴퓨터로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회사 컴퓨터는 27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아주 큰 이미지를 보여주면 딱 좋다. 그런데 달미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같은 홈페이지를 본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은 27인치 디스플레이에 비해 가로 너비가 훨씬 작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는 이 이미지를 줄여서 보여줄 텐데 원본은 10짜리인데 스마트폰에서는 2만 보여주니까 얻는 것에 비해 달미의 LTE 비용도 더 나가고 어떤 경우엔 화면이 작을 때 더 좋은 용도의 이미지를 따로 보여주는 게 훨씬 사용자 경험이 좋을 수 있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보자. 달미는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27인치 풀 HD를 샀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 적당한 이미지를 제작해서 웹페이지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달미가 자율주행 기술로 좋은 서비스를 런칭하고 회사가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엔 크기는 동일하지만 5K 디스플레이를 샀다. 그런데 웬걸? 새로 산 디스플레이로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미줄 친 것 같이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인다. 이럴 때에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고려해서 5K에 맞는 초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요즘에는 특히 디스플레이 크기나 해상도가 다양하게 나오고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기종마다 다양한 해상도와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폰시브한 UI UX를 고려하는 게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온 게 이미지 태그의 소스셋이다. 방금 말한 첫 번째 예시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이즈라는 어트리뷰트와 함께 사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시를 위해서는 소스셋만 사용하면 구현할 수 있다. 단지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실제 이미지 이름 뒤에 X디스크립터라는 것만 붙여주면 된다. 이 정도면 마지막 버튼의 태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구글은 X디스크립터로 다른 해상도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 내 맥북 프로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2짜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미지 소스랑 소스셋 주소를 복사해서 마지막 버튼을 완성해보자. 이미지는 제대로 불러와졌다. 그런데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다. 이것도 찾아서 바꿔줘야겠다. 보더 라디어스가 아마도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프로퍼티인 것 같다. MDM 문서를 읽어보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자. 말 그대로 요소를 원으로 생각했을 때 보더를 얼마나 둥글게 만들지 설정하는 프로퍼티이다. 이 값으로는 랭스와 퍼센티지가 올 수 있다고 한다. 랭스는 말 그대로 반지름의 수치를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퍼센티지는 현재 요소의 너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만든 버튼의 너비는 32픽셀이고 구글은 보더 라디어스를 50%로 설정했으니까 32픽셀 곱하기 0.5는 16픽셀이 된다. 반지름의 현재 요소 너비의 정확히 절반이기 때문에 완벽한 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오케이, 이제 보더 라디어스를 적어주자. 완벽하다. 이제 위아래로 어긋난 메뉴들을 가지런하게 교정을 해주면 내비게이션 쪽은 완성이 된다. 와우, 여기까지 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대가리에 쥐가 나기도 했지만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결과물들을 보니 흥분된다. 이 기쁨을 이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자.
구글은 어떻게 이 메뉴들을 가지런하게 만들었을까?